김건희 특검이 공식 출범한 지 35일 만인 오늘 김건희 씨가 특검에 직접 출석했는데요. 점심 식사를 위해 일시 휴정한 김 씨에 대한 조사가 오후 1시부터 재개됐습니다. 앞서 김 씨는 오후 6시 이전에 조사를 마쳐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조사 쟁점은 무엇일지 진기훈 사회부 기자 그리고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김건희 씨가 오전 10시 10분쯤 특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정확히는 10시 한 13분쯤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진 기자, 오늘 출석은 어떤 경로로 진행됐는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김건희 씨는 오늘 오전 9시 30분쯤 본인의 자택인 서울 서초에 있는 아크로비스타를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오전 10시 10분이 조금 넘은 시간 광화문 KT 웨스트 빌딩, 특검이 마련돼 있는 특검 빌딩에 도착을 했습니다. 앞서 오늘 조사에 이제 동석을 하고 있는 최명성, 유정화 변호사가 먼저 이제 차에서 내려서 특검 사무실로 들어갔고요. 예. 김 씨는 최지우 변호사와 함께 차에서 내려서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야외 포토라인을 향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공개됐던 야외 동선에서는 취재진의 질문은 따로 없었고요. 그냥 입장을 하는 모습이 이제 방송이 됐고 또 이후에 건물로 들어가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갔고 이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리면서 이제 조사실이 있는 곳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를 탈 때까지의 이 내부 동선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또 짤막한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조사실이 마련된 12층으로 올라가는 이런 동선으로 오늘 김건희 씨의 출석이 진행이 됐습니다. 예. 사실 직접 입장을 밝힐지가 이제 관심이었는데요.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입장을 짤막하게 밝혔습니다. 네, 먼저 김건희 씨 입장 들어보시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네, 직접 입장을 밝힐지 또 어떤 내용을 밝힐지가 상당히 관심이 모아졌는데 죄송하다는 입장을 짤막하게 밝혔어요. 네, 앞서 들으셨지만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 수사를 잘 받고 나오겠다 이런 입장을 냈고 또 이제 그 이후에 취재진이 국민께 더 하고 싶은 말은 없는지 물었더니 죄송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이 외에 이제 혐의와 관련된 질문들이 좀 이어졌습니다. 명품 목걸이와 명품백은 왜 받았는지, 또 해외 순방에 가짜 목걸이를 착용한 이유는 뭔지,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또 이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만나고 통화했던 이유가 뭔지 이렇게 오늘 좀 전반에 걸쳐서 조사가 예고됐던 이런 혐의들에 대한 취재진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런 질문들에는 이제 일체 답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오늘 포토라인 발언이 이렇게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전현직 대통령 부인이 조사를 받은 적은 있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김 씨의 발언 여부에도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현직 대통령들의 부인, 배우자들이 조사를 안 받았던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은 오늘 김 씨와는 좀 신분, 그러니까 참고인과 피의자라는 이런 신분이 좀 달랐던 경우도 있었고요. 또 하나씩 좀 살펴보면 우선 지난 2004년에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인 이순자 여사가 김 전두환 씨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비공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바가 있고요. 또 2009년 4월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배우자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때는 전직 대통령 부인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당시 대검 중수부가 관저에 가까이 있는 부산지검의 검사들을 파견해서 이곳에서 이제 비공개 조사를 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또 지난 2012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가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이었거든요. 이때 이제 내곡동 사저 관련으로 해서 참고인 자격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때는 서면 조사를 받았었습니다. 이렇게 조사를 받은 적은 있지만 이런 공개적으로 출석을 해서 이제 소환 조사를 받고 또 포토라인에 서는 이러한 거는 이제 헌정사상 오늘이 처음 있는 일인데요. 맞습니다. 사실 그동안 김건희 씨가 명품 가방 수수라든지 또 조이치모터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라든지 이런 여러 사건들로 피의자로 수사선상에 올랐던 바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코바나 콘텐츠 관련 협찬 의혹과 관련해서는 뭐 2차례 서면 조사를 받은 적이 있고 또 이게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는 대면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단 이때 뭐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 검찰청사가 아니고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검사들이 출장 조사를 했던 전례가 있죠. 그래서 뭐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오늘 4번째 조사를 받게 되는 이 국면에서는 아무래도 뭐 현직 대통령의 부인, 즉 영부인의 신분도 아니고 또 이제 신분 자체도 피의자 신분으로 또 조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공개 소환을 결국은 피하지 못하고 포토라인에 서는 이런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제 현장에서 진행되는 상황들이나 뭐 전원들은 그때그때 만약에 전해지게 되면 진기훈 기자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변호사님, 이 당초 특검이 김건희 씨에게 출석을 통보한 시간이 10시였는데 오늘 10시 13분쯤에 도착을 해서 좀 늦었거든요.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일종의 기싸움이라고 봐야 할까요? 사실 뭐 보통의 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면 피의자들 상당히 긴장을 하기 때문에 예. 제가 어제 입했던 조사 같은 경우에도 피의자가 1시간 전에 와서 기다리곤 하거든요. 그런데 늦는 경우가 사실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작은 이 책도 잡히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늦는 게 흔한 모습은 아닙니다만 아마 김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부인 신분이 아니고 일반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오는데 교통통제가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출석을 요구받은 시간대가 오전에 좀 밀리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당초 예상했던 시간 한 30분 정도 예상하고 출발했다고 하는데 좀 더 걸려서 한 40분 정도 걸려서 도착한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아주 많이 늦은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네. 기싸움이라기보다는 뭐 조금 더 일찍 출발했으면 더 보기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이게 뭐 엄청나게 조사에 지장을 준다든가 이런 상황까지는 지금으로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사실 오늘 오전 조사가 10시 이제 23분에 시작이 됐다고 특검 측에서 밝혔습니다. 조금 전에 오후 1시에 오후 조사가 시작됐다는 속보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진 기자, 오늘 조사는 지금 어떤 과정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의 조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간은 오전 10시 23분이다 이렇게 특검이 밝혔습니다. 지금 보면 수사기관이 사실 이렇게 부르면 뭐 예우 차원에서 뭐 조사 전에 뭐 간단하게 티타임을 네. 갖거나 이러한 예. 경우도 있는데요. 어제 브리핑에서 아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시간은 없을 것이라고. 없을 것이다. 예, 지금 김 씨가 내부 포토라인 아까 입장을 밝혔던 거길 통과한 시간이 10시 12분 정도거든요. 그리고 조사가 10시 23분부터 진행이 됐다면 아마 이제 도착을 해서 조금 있다가 바로 이제 조사가 시작이 된 걸로 보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특검은 계속 이제 강조를 해왔던 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다른 피의자들과 다름없이, 그러니까 특혜는 없이 수사를 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계속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다른 일반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조사실 환경은 또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인데요. 별다른 직기류가 없이 조사실에서 책상 하나 사이에 두고 특검팀과 이제 김 씨 측, 그러니까 김 씨와 이제 오늘 이제 배석을 한 변호사 3명, 최명성, 유정화, 그다음에 최지우 변호사 이렇게가 같이 배석을 해서 예. 조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 알려지는 내용으로는 오늘 이제 총 5가지 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 중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한 조사가 좀 먼저 선행이 돼서 진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오늘 조사 내용 자체가 물론 16개 혐의 중에 5개 혐의만 골라서 조사를 하게 되지만 이 혐의 자체의 내용도 상당히 방대한 내용이라서 뭐 심야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입장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 씨 측이 계속 요구해왔던 게 있습니다. 오후 6시 전에 조사를 마쳐달라. 휴식 시간을 보장해달라. 이런 요구들을 했었는데 뭐 이걸 물론 특검이 받아들인다고는 안 했습니다. 하지만 또 심야 조사, 또 9시 넘어서 진행되는 심야 조사는 당사자의 동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의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와 관련해서 또 조사 내용이 많은데 또 김 씨 측이 요구를 했던 부분이 있어서 또 뭐 오후 6시에 조사가 마무리된다 뭐 이런 보도들이 또 오전
오전에 일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에 대해서 특검팀은 곧바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혐의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김건희 특검 조사 상황이 그동안에 좀 베일에 쌓였다고 할 만큼 알려진 부분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시간대별로 조사가 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관심인데요. 브리핑도 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 좀 외부에는 전달이 수사 상황이 잘 될까요? 이거를 좀 내란 특검의 경우와 비교를 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예. 내란 특검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 차례 소환을 해서 조사를 했잖아요. 그때 내란 특검은 내란 특검이 있는 건물이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를 쓰고 있고 예. 그 기자실, 브리핑룸이 그 1층에 마련되어 있는 기자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보가 이제 그런 상황들마다 내려와서 실시간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또 당시에 또 윤 전 대통령이 오후 조사 때 조사실 입실을 거부해서 또 한때 조사가 살짝 중단이 됐던 시간도 있었거든요. 예. 이러한 상황도 실시간으로 좀 전파를 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앵커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 정례 브리핑은 없다라고 밝힌 상황이고요. 또 어제 특검보 브리핑 상황에서도 보면 뭐 보통 기자들 질문이 이제 오늘 조사에는 어떤 특검보가 들어가게 되는지 이런 질문들이 좀 통상적으로 나오는 예. 질문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주기가 어렵다. 또 이제 어떤 의혹들부터 수사가 되는지도 뭐 확인해주기가 어렵다. 이제 이렇게 김건희 특검팀의 공보의 기조가 굉장히 수사 상황을 노출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양하는 분위기거든요. 예. 그리고 또 매일 진행하던 정례 브리핑도 이제는 화요일, 금요일만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또 밝힌 상태이기도 한데 그래도 다만 오늘은 이렇게 뭐 10시 23분에 조사가 시작이 됐다. 뭐 11시 59분에 뭐 오전 조사가 끝나고 13시에 다시 오후 조사를 개시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조사 상황 전반에 대한 타임라인은 공지를 해주고 있는 또 문자 안내로 이렇게 예. 기자들에게 공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보면 또 김건희 특검팀이 이렇게 좀 방어적인 어떻게 보면 공보 태세를 또 유지는 하고는 있지만 또 정작 뭐 본인들이 예를 들면 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또 불발이 됐었잖아요. 예. 이럴 때의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청구했던 뭐 김혜성 씨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이 됐을 때 뭐 이렇게 좀 본인들의 조사나 수사 상황에 조금 문제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또 이런 상황에 대한 공보나 안내를 또 즉각 하기도 했었거든요. 오늘 지금까지는 뭐 조사가 좀 순조롭게 그래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는 보이고 있지만 또 이따 오후에 또 이제 늦은 시간까지 가면 과연 조사가 계속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김 씨 측과의 또 갈등이 또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상황에서는 또 이제 특검팀에서 어떤 식으로 공보를 할지 이런 부분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김건희 씨가 또 한 가지 요청한 게 영상 녹화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영상 녹화가 없이 일반 조사실에서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영상 녹화는 좀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또 다른 일반적인 피의자들의 경우에도 이 영상 녹화를 거부할 경우에 일반적으로 그냥 녹화가 없이 조사가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까? 영상 녹화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와 참고인으로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피의자 조사 때의 영상 녹화는 수사기관의 재량으로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예.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조문에 영상 녹화를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실무적으로 피의자가 영상 녹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수사기관이 뭐 이례적인 경우가 아닌 한 좀 뜻을 존중해서 받아들여주는 편이기는 한데 수사기관의 판단 하에 이 사건이 반드시 피의자 조사 과정을 녹화해서 예를 들어서 피의자가 갑자기 자기가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는 사건이라든가 그럴 경우에는 수사기관도 제대로 조사했다는 거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렇죠. 증거를 남겨놔야 되고 네. 반대로 피의자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하지 않은 진술이 기록될까 봐 우려가 된다. 이런 경우에는 또 영상 녹화를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기관이 판단하에 피의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영상 녹화를 강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법은 아니거든요. 이게 참고인의 경우와 다른 부분인데 지금 오늘의 이 김건희 씨 수사 같은 경우에는 특검 측에서 김 씨 측 요청을 받아들여줘서 이 굳이 영상 녹화를 진행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 영상 녹화를 김 씨가 거부한 것도 그럼 변호인단과 좀 조율을 한 걸까요? 본인에게 불리하다라고
없다고 판단을 한 걸까요? 사실 영상 녹화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 피의자들이 제가 실무 경험이 있었을 때는 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조서를 다 기재를 하고 조서에 굉장히 상세하게 내용이 기재가 되고 그 내용을 열람을 할 수 있고 그 열람 당시에 자신이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네.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영상 녹화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보통 보면은 나중에 진술이 엇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려되는 경우에 또 아이들 뭐 이 아동 피해자가 아동이 피의자나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좀 진술을 녹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중에 네. 진술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 그런데 지금 일반적인 이런 사건에서는 영상 녹화를 굳이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요.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김건희 씨 오전 조사는 종료가 됐고 점심 식사 후에 오후 1시부터 조사가 재개됐다는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특검 조사를 받을 때 이렇게 점심시간은 뭐 딱 1시간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뭐 규칙 같은 것도 있는 건가요? 특별히 정해져 있는 점심시간이나 규칙은 없지만 이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요. 통상의 식사 시간에 식사를 제공하고 식사를 겸한 휴식 시간 1시간을 정도 주는데요. 제공을 하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식사가 제공이 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 이 부분 인권 침해라고 판단을 하는 예. 거거든요. 그런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뭐 무조건 12시에서 1시까지 이렇게 일률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 피의자가 동의하고 수사기관도 수사의 흐름을 여기서 끊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느껴지는 경우에는 2시라든가 3시 이렇게 훌쩍 넘겨서 점심 식사를 하고 다시 재개하는 경우도 간혹가다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오늘의 수사 같은 경우에는 통상의 시간에 1시간 정도 식사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김건희 씨가 점심 식사 시간에 특검 사무실을 벗어나지 않은 걸로 알려졌는데 이 시간에 뭐 변호인단이랑 별도 전략 회의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걸 진행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그게 가능한 건지도 궁금하고요. 아마도 진행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구속되지 않은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예. 외부에서 식사를 할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이제 식사 시간에 좀 자유롭게 휴식을 하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는 편인데 예. 뭐 변호인단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 조사에서의 어떤 답변 내용이라든가 오후 조사에서 이어질 어떤 질문에 대한 경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호인단이 피의자에게 전략을 얘기를 하고 코칭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전에 나온 질문을 봐서 특검팀에서 어떤 속도로 수사를 조정하고 어떤 방향의 질문이 집중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동석한, 이 배석한 변호인단이 아마 굉장히 날카롭게 확인을 했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후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될지 또 어떤 태도로 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코칭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앞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 별도의 티타임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없이 바로 조사에 돌입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 티타임이라는 게 사실 통상적으로 이게 있는 건지 또 뭐 피의자 신분으로 오거나 참고인 신분으로 오거나 이게 상황이 좀 다른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 티타임이 사실은 뭐 법에 정해져 있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일반 피의자들이 수사받으러 갔을 때 티타임을 갖는 경우를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이거는 전직 대통령이라든가 고위 공직자들을 수사할 때 예우상 수사팀에서 높은 직급의 대표격 수사관이 나와서 같이 뭐 차를 잠깐 마시면서 일종의 상견례를 하고 수사를 시작하는 그런 일종의 예우적인 관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근데 저는 이 티타임을 굳이 가져야 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란 특검팀에서 법불락이라는 얘기도 했고 전직 대통령이든 전직 영부인이든 수사기관 앞에서는 그저 한 명의 피의자일 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다른 피의자들과 달리 예우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비단 김건희 씨 수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 고위공직자들의 수사에 있어서 이 티타임 예우가 이제는 좀 없어질 때도 되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예. 오늘 조사에 부장급 검사가 직접 투입됐다라는 소식도 전해졌는데 이 특검보가 아닌 부장급 검사가 직접 조사에 투입된 이유 뭐라고 봐야 할까요? 지금 김건희 씨 수사 같은 경우에는 16개의 큰 혐의들로 예. 나누어지고 오늘은 5개의 혐의, 주요 맞습니다. 혐의가 이제 조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특검보가 있고 뭐 이 같이 특검팀에서 있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이 검사들이 다 팀을 나누어서 그 혐의들을 각각 갈래별로 그동안 조사 준비를 해왔을 것이고요. 오늘 투입되는 이 부장검사들 몇 면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이제 기존의
그 자신이 근무하던 지청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혐의를 수사해 왔던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한문혁 동부지검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주신문을 맡는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금융범죄에 상당히 이 유능한 수사관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부터 아마 수사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투입이 돼서 주신문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인훈 검사 같은 경우에는 선거수사 범죄에 굉장히 전문성을 가진 그런 검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에 명태균 씨 공천 개입 관련한 어떤 사건들을 지청에서 수사를 해왔던 이력이 있는 인물이거든요. 이 특검이 수사하는 시간이 길지 않고 김건희 씨 수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2번, 3번 소환할 수도 있지만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가능성까지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기존의 수사 내용을 잘 아는 검사가 압축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수사에 투입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또 김효진 검사 같은 경우에도 이분이 이제 가산자산 범죄 수사팀에 있는 분인데 네. 건진법사 전성배 씨 수사를 해왔던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문성과 역량을 보고 이렇게 투입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 기자, 지금 특검팀이 약 1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이제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혐의가 상당히 많잖아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가장 먼저 좀 조사를 하고 오늘 5개 정도의 혐의를 좀 조사할 것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 이 조사 내용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그 앞서 말씀이 계속 이제 우리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김건희 특검팀의 조사 대상은 총 16개 혐의입니다. 오늘은 그중에 5개 혐의에 대한 선행 조사가 먼저 이루어지는 건데요. 우선은 말씀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말하자면 이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이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이 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돈을 대는 이 쩐주 역할을 했다. 그렇게 해서 공모를 했다. 이게 지금 이 혐의 의혹의 핵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 이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다고 지목되는 키맨이죠.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구속이 되기도 했죠. 이 혐의가 있었고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경선 후보이던 지난 2021년에 이 도이치모터스 의혹에 대해서 오히려 손실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한 이제 허위사실 공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오늘 조사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또 다음으로는 이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한 공천 개입 의혹인데요.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대선 당시에 명태균 씨로부터 약 3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 81회를 무상으로 제공을 받고 그 대가로 2022년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 밖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현안 청탁 관련 혐의가 있는데요. 통일교 측이 김 여사와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 김 씨에게 뭐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가방 등을 건네면서 통일교의 현안을 청탁했다. 이게 지금 의혹의 골자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과거 나토 순방에서 착용했던 6천만 원 상당의 고가의 목걸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재산신고 누락에서 재산신고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산신고에서 누락이 된 경위, 그리고 이 목걸이가 최근 압수수색에서 그 오빠인 김진우 씨의 장모 집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구매를 어떠한 경위로 했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오늘 수사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 소환될 때 항상 뭐 어느 정도 분량의 질문지가 준비되는 지가 관심인데 이번에 특검이 약 1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정도 분량이면 일반적인 건지 아니면 최대치인지 궁금하거든요. 상당히 방대한 분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질문지 한 쪽당 질문이 5-6개 정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수적으로 잡아서 5개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100쪽이면 500문항이 되니까요. 5개 혐의니까 뭐 산술적으로 나누면 한 혐의당
9문항 정도의 질문을 준비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가 공천 개입 의혹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굉장히 많이 수사가 진행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대한 분량을 질문했다는 것은 그만큼 오늘의 수사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질문들을 넉넉하게 준비했다. 사활을 걸겠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게 되면 그 내용을 보면요. 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앞에 나온 질문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방향을 바꾸어서 달리 질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똑같은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 질문까지 넣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상당히 방대한 분량으로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 가장 먼저 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이게 반드시 이 부분은 좀 수사를 해야 해서 이게 우선순위로 둔 건지도 좀 궁금하고 어떤 부분이 조사에서 다뤄지게 될지도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특검의 전략은 지금 이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앞서 초반에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혐의 내용이 그동안 베일에 좀 쌓여져 있는 게 많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수사가 무르익지 않은 혐의들이 좀 많은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같은 경우는 이미 관련 공범들의 유죄 확정 판결이 줄줄이 나고 있는 정도로 굉장히 일단은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이 된 그런 어떤 혐의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혐의가 많고 또 혐의 입증이 좀 많이 되어 있고 또 공범들의 이런 판결도 있었고 또 증거도 그만큼 많은 이러한 입증이 좀 많이 됐다고 자신을 할 수 있는 혐의부터 먼저 좀 조사를 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 쟁점은 이제 쩐주 역할을 했던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에 본인의 계좌가 활용이 될 걸 알면서도 계좌를 제공을 했는지, 즉 고의성 여부를 가려내는 데 있습니다. 이거는 김 씨의 진술로 일단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하지만 이거 관련해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 김 씨는 사실 검찰에서는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 재기 수사가 결정이 됐고 이 재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 사이에 이 녹음 파일이 발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가 좀 세국면을 맞은 경우도 있고요. 또 여기에 이제 권오수 전 회장과 같은 이런 공범들의 재판에서 이미 김 씨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동원이 된 걸로 보인다. 이러한 판시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도 있었고요. 또 이 김 씨와 같은 역할을 해서 이제 기소가 됐던 쩐주 손모 씨가 있거든요. 이 손모 씨도 이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이 유죄 확정 판결에서 말하자면 이 손 씨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실을 손 씨가 인지를 했다고는 본 겁니다. 법원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이 이익을 얻으려고 주식을 대량 매수를 했고 또 이제 이 거래가 결과적으로 주가 조작에 도움이 된 거는 맞지만 이거를 손 씨가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공모를 해서 개입을 해서 했다고는 볼 수 없다. 이렇게는 봤지만 어쨌든 주가 조작에 영향을 끼친 거는 맞다. 유죄. 이렇게 판결이 난 거거든요. 근데 지금 김 씨 같은 경우는 이 일당에게 본인의 계좌를 다 일임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손 씨와는 일단은 좀 적극성 자체가 조금 다르다라고 보는 게 지금 특검의 시각이고요. 결국에는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특검 조사에서는 과연 이제 이 주가 조작이 이루어지는 거를 알고 있었는지 또 이런 어떤 김 씨 계좌에서도 통정 매매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이런 부분들이 뭐 많이 보도도 됐었고 또 네. 실제로 뭐 수사에서 뭐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좀 이런 어떤 주가 조작에 개입을 한 이 고의성 여부를 좀 중점적으로 조사가 진행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어제 그 김건희 씨 최측근이자 계좌를 관리한 인물로 알려진 이정호 전 대표가 구속이 됐잖아요. 계속 키맨으로 꼽혀왔던 인물인데 이 전 대표의 구속이 오늘 김건희 씨 조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지만 조사를 받는 피의자인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그리고 아마 특검팀에서도 지금 이 구속된 이종호의 어떤 수사 내용을 실시간으로 아마 공유해서 보고받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종호의 진술과 김건희 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 이종호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에 구속된 혐의가 변호사법 위반이에요. 그런데 그 변호사법 위반의 배경이 뭐냐면 도이치모터스 주포로 알려진 사람이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돈을 받은 혐의로 지금 구속이 된 예.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그 근거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직통하는 사이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통화하고 연락하는 사이다라는 것을 내세워서 돈을 받은 인물이란 말이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사실상 로비의 창구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평소에 윤 전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씨와의 친분을 과시하고 다니면서 이런 위법 행위들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아마 이종호의 수사에서 김건희 씨와의 평소 친분이라든가 연락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것들을 논의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캐묻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거기서 지금 오늘의 김건희 여사 수사에 나오는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뿐만 아니라 네. 다른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도 충분히 두 사람의 진술을 비교 대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진술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법원에서 이종호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가 됐고 그런데 특검이 일반인 접견 제한 조치를 내렸어요. 방금 말씀해주신 맥락에서 좀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종호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이 됐고 그게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이 있지만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에도 등장하는 인물이고요. 예. 또 김건희 특검은 아니지만 최상병 그 특검에서 그때 당시에 이 멋쟁 해병이라는 단톡방에서 예. 구명 로비 의혹을 했던 창구 이렇게 의심을 받고 있는 인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김건희 씨와 직접 소통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김건희 씨의 측근을 통한 접견을 통해서 두 사람이 말맞추기나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특검이 보고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일반인 접견 제한 조치를 내린 상황이라고 풀이됩니다. 예, 또 다른 혐의도 짚어보겠습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조사에서는 진 기자 특검이 어떤 부분을 물어보게 될까요? 네, 이건 우선 좀 혐의별로 나눠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아까 잠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의혹의 핵심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대가로 무상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았다. 이게 지금 골자잖아요.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이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거.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 혐의가 이제 성립이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일단 좀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보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이 부분 입증이 지금 이 사실 공천 개입 의혹에는 핵심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말하자면 이 대가를 받고 그 사실 당에 공천을 하는 거는 공천관리위원회의 업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업무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대통령 또 이제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을 때는 이게 당선인 신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대통령 당선인의 신분 또 당선인의 부인인 신분 이러한 신분을 가지고 이 신분에서 주는 위력으로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했는지, 방해해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하도록 압박을 행사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역시 이것도 이제 이런 어떤 고의성과 관련된 부분과 연관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집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이 부분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내용이 이미 공개가 된 적이 있죠. 예. 그리고 이 부분이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한테 윤 전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해줄 수 있도록 하겠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겠다. 이런 내용의 통화였는데 실제로 윤 의원이 특검 조사에서 여지껏은 부인을 하다가 특검 조사에서 이 통화가 일어난 당일날 윤 전 대통령과 관련 논의를 했다. 즉 이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논의했다. 이렇게 인정을 해버려요. 이제 이러한 어떤 진술도 특검이 확인을 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이라서 이 증거들 관련 진술들을 토대로 해서 과연 이런 어떤 위력을 행사하는 과정에 김 씨가 개입을 했는지 또 정말 이런 어떤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을 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압박을 행사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할 걸로 보입니다. 방금 진 기자가 정리해 주신 것처럼 김 씨 소환 전에 이미 윤상현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을 소환해서 조사를 지금 마친 상황입니다. 윤 의원이 진술도 이제 바뀌었고 앞으로 어떤 진술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인지가 지금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데 여러 인물들 간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찾는 게 좀 쟁점일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이걸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이 혐의 수사에서 제일 핵심은 김건희 씨가 어떻게 개입을 했는지 그걸 밝혀내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공개된 통화 녹취를 보면은 김건희 씨가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등장을 합니다. 특히
특히 그 취임식 바로 전날에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하고 난 뒤에 김건희 씨와 명태균 씨가 직접 통화를 했는데 그 녹취록에 보면 김건희 씨가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김 전 의원 밀라고 했다. 예. 너무 걱정 마라, 잘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명태균 씨가 그러면 내일 취임식에서 뵙겠다, 잊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통화 내역이 있고 예. 또 명태균 씨와 이준석 대표의 카톡을 보면 사모님께서 전화를 드릴 거다. 이 의문이 있으면 사모님께 물어보시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굉장히 연결고리가 되어 있고 개입이 되어 있다.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심이 굉장히 짙은 대화 내용들이지만 실제로 김건희 씨가 어떻게 하라라고 얘기를 했는지 이 부분까지 개입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밝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마 지금 이 통화 녹취록을 제시하면서 김건희 씨한테 이거 개입한 거 어떻게 된 정황이냐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김건희 씨는 그냥 어떤 예의 차원에서 안심시켜 주려고 전화한 거지 그거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발뺌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실제로 이준석 대표와 전화를 하면서 김영선 전 의원을 명태균 씨가 부탁을 하니까 공천을 해라 이렇게 얘기한 그 핵심 증거를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 네. 아마 특검이 지금 모든 증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화 녹취록에 특히 명태균 씨의 황금폰에서 어떤 녹취록까지 갖고 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지만 그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다면 더욱더 그럴 것이고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씨에게 그 앞뒤 사정과 실제로 개입의 영향력을 얼마나 행사했는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의혹도 하나씩 짚어보고 있습니다. 건진법사 관련 청탁 의혹도 있잖아요. 이 부분 주요 쟁점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이 건진법사 관련 청탁 의혹은 이제 통일교와 관련이 되어 있는 의혹입니다. 통일교 측이 김 씨와 평소에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 되어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 김 씨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나 명품 가방 등을 건네면서 교단의 현안들을 청탁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네. 현안이라고 하는 게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 사업 지원이라든지 통일교의 YTN 인수, 또 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이제 이런 내용들이 현안으로 그러니까 청탁이 되는 현안의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검이 최근 이 전성배 씨에게서 물건을 받아서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해줬던 김 씨의 최측근 비서를 또 소환해서 조사를 하기도 했는데 결국의 핵심은 이렇게 청탁 명목으로 전달이 됐다는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나 명품 가방이 실제로 김 씨에게 전달이 됐는지 이 부분을 밝혀내는 게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좀 집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목걸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2022년 6월 나토 회의 참석을 위해서 스페인을 방문했을 때 이때 착용한 이 고가의 목걸이를 김 씨가 재산 신고 내역에서 뺀 혐의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오늘 좀 조사가 될까요? 일단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 이 목걸이가 얼마짜리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500만 원 이상이면 신고 대상이 되는데 이게 모조품이든 진품이든 간에 이 가액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김 씨가 지금 주장하는 대로 해외에서 사왔다면 그 사오게 된 시점이라든가 경위라든가 혹은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증거. 그러니까 지금 김 씨는 200만 원, 300만 원 이 정도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물어볼 거라는 생각이 들고 나아가서 특검 측에서는 이것이 단순 공직자율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뇌물이 혹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진품이 따로 있을 것이다. 이런 일종의 지금 상황으로서는 가설까지 세워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입증의 영역으로 가려면 결국에는 이 목걸이 진품이 있는지 그리고 이 목걸이가 어떤 경위를 통해서 입수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사왔다면 그 사온 내역이 맞는지 본인이 직접 구입을 한 거라고 하면 청탁의 대가랑은 아닌 거잖아요. 예. 그래서 구입 경위라든가 그리고 이것이 왜 이 장모집에 가 있게 됐는지 그리고 지금 김 여사 측에서는 여기에 대한 해명이 바뀐 적이 없다. 지인에게 받았다고 했지만 그 지인이 친오빠였고 이게 모조품이라는 얘기를 안 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특검 측에서는 진술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진술이 오락가락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워낙 여러 가지 의혹이 있고 또 관련자들도 많아서 이렇게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나는 혐의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이 그런 것 중에 하나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김 씨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 콘텐츠 기업에 대한
협찬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김 씨의 집사로 불리는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예성 씨에 대한 사건에 대한 의혹을 특검이 인지를 하고 수사를 좀 새롭게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지난 2023년 그러니까 이제 김예성 씨가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김예성 씨가 설립에 참여를 했던 IMS 모빌리티라는 업체에 대기업들이 굉장히 거액을 협찬을 해요. 투자를 합니다. 이게 김 씨랑 그리고 그 김 씨의 집사라고까지 알려진 최측근인 김예성 씨 때문에 기업들이 이런 어떤 청탁에 대한 이런 대가성 협찬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김예성 씨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지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베트남에 출국을 해 있는 상태고 또 지금 이 김 씨 부인이 출국 금지가 된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베트남에 이제 부인이 오지 못하면 뭐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다. 이제 이런 이유를 대면서 이 아내의 출국 금지가 해제가 돼야 본인이 돌아올 수 있다. 이제 이런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좀 이루어져야 할 걸로 보이고 실제로 이런 어떤 IMS 모빌리티에 이제 투자를 했고 이런 부분 투자를 했던 기업 관련자들이 지금 줄줄이 소환이 돼서 특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도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의혹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검 측에서는 오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나머지 11개 혐의에 대해서도 이제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가로 김건희 씨를 추후에 다시 한번 소환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 추가 소환은 불가피하다 이런 관측이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16개 전체 수사 대상 중에서 5개 혐의만 수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또 오늘 조사에서 사실 이 5개 혐의에 대한 조사가 맞춰질지도 사실 미지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김 씨에 대한 추가 소환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관측이 좀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또 이 특검의 수사 기간이 90일이에요. 그리고 30일씩 최대 2번, 그러니까 최장 150일까지만 수사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앞서 앞서 이제 얘기를 나눴던 집사 게이트 의혹이라든지 또 이런 우크라이나 순방과 관련한 외유성 순방 의혹이라든지 이렇게 특검이 수사를 해나가면서 새롭게 인지하에서 수사를 하게 되는 사건들이 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상황이고 또 결국에는 이런 부분이 또 이제 고의성이나 관여에 대한 정도나 뭐 이런 어떤 진술을 확인하는 이런 부분들이 김 씨의 직접 진술이 또 필요한 부분들이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 씨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는 불가피할 걸로 보이고 다만 이 추가 소환 조사에 오늘처럼 김 씨 측이 순순히 응할지 이 부분 역시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되면 아예 특검 측에서 이제 내란 특검의 이제 전례처럼 이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런 신병 확보를 했던 것처럼 김건희 특검 역시 김 씨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서게 되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이러한 단계로 나아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 기자가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추가 소환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많은 것 같은데 김건희 씨가 오늘은 출석을 했지만 이전에 뭐 입원을 했던 경험도 있고 혹시 향후에는 좀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특히 오늘 진술 거부권도 행사하지 않고 포토라인에도 서면서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구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행동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렇게 협조적인 모습을 보인 만큼 수사 진행 도중에 건강상의 이유를 대면서 수사 진행이 더 이상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든가 또 특히 지금 윤 전 대통령보다 몸이 더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 진단서를 제출한 것이라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의 수사에는 협조하고 내가 수사에 협조할 정도의 어떤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라는 식으로 불응한다라거나 조사를 짧게 가져가자고 주장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여서 바로 이런 부분이 오늘 특검팀이 수사를 한번 해보고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또 하나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김건희 씨 소환 조사 쟁점 짚어봤습니다. 진기훈 사회부 기자,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